오늘도 완벽한 원시인 준비해왔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으려는 파트는 근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버튼 8번째, 근력 운동. 몸이 강해지면 뇌는 평온해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보다 130% 강하고 빠른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이 1초 만에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외형적 변화 없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제안에 응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응할 것이다. 강해지면 이점이 많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있고 누군가 공격할 때 쉽게 방어할 수도 있다. 인간은 약해지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지고 행복도가 낮아진다. 반대로 아주 조금이라도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행복도는 신기할 정도로 높아진다. 길을 가는데 덩치 큰 남자가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 화가 날까? 아니,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나올 것이다. 귀엽네. 이런 상태로 들어간 회의에선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공격한다. 쫄릴까? 아니, 여유롭게 받아칠 것이다. 그래서 대안이 뭔데요?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힘이다. 여성이라면 이렇게 상상해보라. 밤길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두려운가? 만약 나는 언제든 전력 질주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몸이 강하면 뇌는 괜찮아 라고 속삭인다. 그러면 일,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이 기본값이 된다.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힘이 없다. 근육이 없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이길 자신이 없다. 이성은 현대사회에서 주먹 다짐을 하거나 맹수가 나타날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뇌는 이 몸은 약하다, 조심해야 한다 고 판단하며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점점 취약해진다. 자신감은 바닥을 친다. 약하다는 느낌은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회의실에 앉아있을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중요한 건 실제로 싸울 일이 있느냐가 아니다. 뇌가 필요하면 싸워도 된다. 혹은 필요하면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느냐가 중요하다. 건강해진다. 점차 조금씩 강해진다 라는 감각을 뇌에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신체 신호는 뇌 입장에서는 명확한 생존 신호다. 그 결과 편도체의 과잉 경계 반응은 완화되고 코르티솔 분비는 감소하며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보상신경 전달 물질의 기준선이 안정화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감정 조절 능력과 주관적 행복도는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파이터들은 매일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호르몬이 아니다. 남성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분비되며 양은 적어도 자신감과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 호르몬은 자신감을 높이고 두려움을 낮추며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남성이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강해지거나 몸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다. 표정과 인상이 달라진다. 행복도가 높아진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근력이 약해지면 정신도 나약해진다. 한 원시인이 힘들게 사냥감을 잡았다. 50kg에 달하는 영양이다. 동굴까지 3km를 옮겨야 한다. 동료와 함께 어깨에 메고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다시 들어올린다. 온몸의 근육이 동원되고 허벅지가 떨리고 등 근육이 타들어간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 10kg짜리 돌을 수십 번 들어 내리치고 은신처를 보수하느라 2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언덕을 오른다. 물을 기르러 강에 다녀오면서 15kg의 무게의 물주머니를 들고 1km를 걷는다. 여성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체집 위주였다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하며 무거운 짐을 날랐고 10kg 남짓한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다녔다. 맹수가 나타나면 아이를 안은 채로 달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강도 노동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인류가 살아온 10만 년의 일상이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몸이 늘 쓰였으니 근육은 단단해졌고 몸이 강하니 정신도 강했다. 현대인의 하루는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친 뒤 2kg 남짓한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이동수단에 몸을 싣는다. 사무실에 도착해 8시간을 앉아있는다. 퇴근길에 장을 봐도 카트가 대신 짐을 옮겨준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위축된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 부른다. 근육량은 30세 이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만 남는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약해지는 것이다. 뇌는 지독하리만큼 계산적이다. 에너지 낭비를 싫어한다. 쓰지 않는 조직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 쓸모없어. 그러면 미련 없이 줄여버린다. 근육 1kg을 유지하는데 하루에 약 13칼로리가 필요한데 뇌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 근육을 덜 사용하면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 분비도 함께 낮아진다. 그 결과 의욕은 사라지고 회복력은 떨어지며 기분은 쉽게 가라앉는다. 근력 운동은 호르몬 리셋. 이 변화는 수치로 확인되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2007년 하버드대 의대 연구진은 미국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미국 내분비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다. 역학자 토머스 트레비슨 등이 1987년에서 2004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연령대임에도 후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세대가 바뀔수록 낮아졌으며 연구진은 이를 약 17에서 22% 감소로 보고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세대 효과였다. 인생의 정점이어야 할 나이에 호르몬이 바닥을 친다. 원인은 간단하다. 움직이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이동하고 앉아서 쉰다. 뇌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 몸은 무거운 것을 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강해질 필요도 없다. 이런 신호가 쌓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무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신감이 없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도전을 회피한다. 기성세대는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의욕이 없다. 나약하다. 도전 정신이 없다. 아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다. 뇌가 이미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버린 탓이다. 근력 운동은 꺼진 이 스위치를 다시 켠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는 순간 뇌는 즉시 신호를 받는다. 이 몸은 강하다. 2014년 근력 및 컨디셔닝 연구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샤너 연구팀이 수치로 확인했다. 6세트의 고강도 스쿼트를 수행했을 때 운동 직후 테스토스테론이 기준치 대비 최대 55%까지 상승하고 성장 호르몬은 무려 340% 이상 폭발했다. 이 자극을 반복하면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다. 운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감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더 놀라운 건 뇌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2023년 이란 이스파한 의대 연구진인 세타예쉬와 모하마드 라히미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 근력 운동이 BDNF 수치를 유의하게 끌어올린다고 보고했다. 더 놀라운 건 뇌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2023년 이란 이스파한 의대 연구진인 세타예쉬와 모하마드 라히미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 근력 운동이 BDNF 수치를 유의하게 끌어올린다고 보고했다. 노화로 위축되는 뇌에 다시 성장 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신건강 효과도 확인했다. 2018년 미국 운동 정신건강 분야 연구자인 브렛 고든과 동료 연구진은 여러 무작위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근력 운동은 우울 증상을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을 만큼 낮춰줬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항우울제에서 나타나는 수준과 비슷했다. 뇌는 이 몸이 생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불안을 끄고 우울을 끈다. 이것은 억지 긍정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다. 호르몬이 만들어낸 생물학적 확신이다. 3개월의 변화. 2025년 4월 나는 자청 건강 AI에 물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더 잘 치고 싶어. 근력 운동은 주일에만 유지하고 있는데 벤치프레스 80kg, 데드리프트 90kg 정도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AI가 답했다. 귀하의 현재 근력은 유지 수준입니다. 폭발력을 높이려면 근력을 체중의 1.5에서 2배로 상향해야 합니다. 체중의 2배라니. 나는 30즈음부터 근력 운동을 최소 유지 차원에서만 해왔다. 주 1회 3대 운동 같은 중량.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보험이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유지만 해서는 더 나아질 수 없다. 성장이 멈추면 뇌도 멈춘다. 참고로 여성은 약 1.2배 정도만 근력을 키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3개월 후인 그해 여름, 나는 벤치프레스 110kg, 데드리프트 150kg을 들었다. 체중은 81kg에서 84kg으로 늘었지만 체지방률은 그대로였다. 순수 근육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동년배 기준 인바디 상위 0.2%, 근육량 42.4kg를 기록했다. 인바디 체형 분류 기준으로는 운동선수형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거울 속의 내가 달라 보였다. 어깨가 넓어지고 등이 두꺼워지고 다리가 단단해졌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몸이 달라지자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 3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스포츠 퍼포먼스가 향상됐다. 배드민턴 스매싱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전에는 상대가 받아내던 공이 이제는 득점으로 꽂혔다. 테니스 서브 속도는 시속 10kg 이상 빨라졌다. 3세트 이상까지 집중력이 유지됐고, 마지막 세트까지 다리가 버텼으며 부상도 거의 사라졌다. 둘째, 자신감과 에너지가 폭발했다. 나는 세계적인 파이터 김동현은 아니지만 내 뇌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덤벨 몇 번 들었을 뿐인데 이미 옥타곤에서도 될 사람처럼 착각한다. 나는 강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다. 어려운 결정을 두고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했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몸의 두께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졌다. 셋째, 스트레스 저항력이 증가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덜 흔들렸다. 프로젝트 마감, 갈등 상황, 예상 밖의 문제들 앞에서 전에는 불안했다면 이제는 해결하면 되지 라는 태도로 바뀌었다. 몸이 강해지니 마음의 맷집도 좋아졌다. 단순히 성취도가 내 행복을 높인 게 아니다. 뇌의 무의식적 작용이다. 빨라지고 강해지는 것은 완벽한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스위치 중 하나다. 절대적으로 강해질 필요는 없다. 하루에 0.1이라도 아주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신체적 피드백이 들어오면 뇌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이때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신호에 반응하며 희망 회로가 활성화된다. 그 결과 행복도는 성과가 나오기 전부터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데드리프트 하나면 된다. 운동 고수라면 이 조언을 건너뛰어도 좋다. 이미 자기 루틴이 있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초보자 또는 나처럼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권하는 건 단 하나다. 데드리프트. 전문가들은 잔소리를 시작할 것이다. 다른 근육도 붙어야 한다. 데드리프트만 하면 근육에 불균형이 생긴다. 가슴 운동도 해야지. 허리 나간다. 어깨도 키워야지. 등등. 무시해라. 그런 말에 휘둘리면 복잡해서 시작도 못한다. 그냥 데드리프트만 해라. 4일에 1회 7분이면 충분하다. 평소에는 해볼 일이 없는 동작이니 PT를 받든 유튜브를 보든 폼을 익히고 1회에 20번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딱 3세트만 해라. 20번을 드는 게 1세트다. 처음에는 빈봉 20kg으로 시작해도 된다. 무섭다면 10kg 이하도 좋다. 3세트를 완성했다면 4에서 5일에 한 번씩 횟수를 1회라도 늘려라. 운동 후 3일을 쉬어라. 초보자는 매일 해라. 여러 주장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 의견은 4일에 1회다. 물론 공부를 하면 초급자와 상급자는 몇 시간 쉬고 체형이나 나이별로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는 매우 복잡하니 대근육은 4일을 쉬고 작은 근육은 이틀 정도 쉰다고 생각하면 쉽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것만 지켜라.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 하체 대근육 중심의 전신 운동은 4일에 한 번. 벤치프레스 등 상체 대근육 복합 운동은 3일에 한 번. 전완근, 팔뚝 등 소근육은 2일에 한 번. 왜 데드리프트 하나면 되냐고? 만약 전문가에게 죽을 때까지 딱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이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데드리프트를 고를 것이다.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다. 등, 다리, 코어, 엉덩이, 햄스트링 등을 모두 쓴다. 따라서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두면 다른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훨씬 빨리 붙는다. 대근육을 동시에 쓰므로 호르몬 분비 효율이 가장 좋다. 뇌는 전신 근육을 동원해야 하는 큰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호르몬을 쏟아낸다. 10만 년 전 원시인이 사냥감을 들어올릴 때와 똑같은 신호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강한 신호를 주는 게 전부다. 열심히 하지 말고 10분만 하라. 나는 헬스장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다. 10분 이상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는 벤치프레스, 하루는 데드리프트, 하루는 풀업. 끝이다. 무겁게, 강렬하게, 짧게. 10분이면 충분하다. 준비 운동 1세트, 메인 3세트다. 대부분의 사람이 근력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해야지 라고 결심하기 때문이다. 10분도 충분하다. 자세가 무너지면 중력을 낮춰야 한다. 부상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다. 초보자라면 20회 이상 할 수 있는 저중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목표는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적게 시작해야 한다. 작게 시작해야 한다. 작게 습관을 들이면 뇌가 변화한다. 더 이상 의지에 기대어 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중량 헬스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몸은 200kg짜리 바벨을 드는 것보다 빠르게 달리고 점프하고 던지는 원시인 모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 나 또한 체중의 2배 이상을 드는 것은 반대한다. 1배 정도면 충분하다. 원시인은 제자리에서 무거운 걸 들기만 하지 않았다. 달리고 뛰어오르고 좌우로 움직였다. 실제로 격투가들은 보디빌더보다 덩치는 작지만 실전에서는 훨씬 강하다. 중량보다 중요한 건 기능적 움직임이다. 배드민턴과 테니스가 내게 맞는 이유도 그것이다. 좌우 이동, 순간 가속, 점프 스매싱, 원신의 움직임을 재현한다. 대안으로 맨몸 운동도 아주 좋다. 맨몸 스쿼트, 맨몸 팔굽혀펴기 등 3일에 한 번만 해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몸과 정신을 갖게 된다. 오늘은 근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지금 근력 운동은 안 하고 있고 따로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위주라서 근력 운동을 추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